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16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생존이 우선이다는 주제를 또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라 함은 생존이 가능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스캡티시즘이라는 거를 매우 좋아한다고 할까요? 하는데 스캡티시즘이라는 것을 다른 얘기로 또 한다고 그런다면은 합리적 회의주의 뭐 이렇게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캡틱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마이클 슈머라는 분의 오늘 트위트였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메건 다움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이란 것은 정당화되는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정당화가 핵심입니다. 이는 증거 및 이성, 경험주의 및 합리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이런 트위트가 와 닿아서 한번 게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카카오 왜 망했는지 부검해 봤습니다 하는 것을 링크한 게 있어서 토리자리라는 유튜버인데요.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이런 제목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카카오가 파산했을 때 비유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상황에 맞게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가가 물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화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요거는 그 전에 나왔던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기업의 성장과 주가의 디커플링 현상이 요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쪼개기 상장 때문이라고 이 유튜버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 중에서 노란 것을 친 부분이 상장을 자회사들이 한 건데, 이 라이안 하트는 상장을 하려다가 IPO를 하려다가 10월 14일 기준 카카오 경영진 철들어서 기적적인 상장 철회했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덩치는 대기업인데 하는 짓은 스타트업인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왜 망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쭉 근거를 들어서 설명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매틀카프 법칙이라는 그것 때문에 시장 선도자가 되기까지 드리는 어떤 플랫폼을 형성하는 IT 쪽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계열사들도 결국 자금 문제 때문에 마지막 카드가 IPO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장을 하려고 그런다. 돈을 또 구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뭐 물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먹힐 수 있는 진단인지 여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주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조금 상황에 비위에 맞는 언어들이 선택됐으면 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에 네이버 쪽에 뉴스 쪽에 보면은 이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인데 근본적으로는 SK CNC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이버는 되고 카카오는 안 될까? 네이버 주요 서비스 이용나 꾸준히 대비했고 카카오 트래픽 전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GD 코리아 최다의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이 있고요. 18시간째 카카오 서비스 오류 재난 대응체계 부실 논란. 그 뭐 상대적으로 네이버도 같은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데 전방위 오류 없어. 자체 데이터 센터 유무 데이터 이원화에 피해 엇갈려 조선비즈 변지 기자의 그 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메신저인데 자체 데이터 센터 없어.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카카오 독점 왜 문제인지 알겠다. 목통 10시간의 탈 카카오 선언이라고 또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 박지민 기자의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머니투데이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매우 심각한 상황. 완전 복구 얼마나 걸릴지 어렵다. 헤럴드 경제 박지영 기자의 뉴스 내용. 다양한 뉴스들이 이렇게 뉴스들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형 화재가 날 때마다 또 작년에는 쿠팡의 그 물류센터가 화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형 화재들이 가끔 툭툭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국제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꼭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대테러 차원에서 접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저는 쭉 꾸준히 그런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견해를 쭉 피력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오늘 방송이었는데요. 카카오 먹통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 관련 분야까지 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죠. 분할 빼고 이원화 조치 적용 이런 게 이제 좀 부실했다 그런 얘기고, 한 곳의 서버 전력실 화재로 전국민 먹통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짧은 기간 IT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다. 한 곳의 데이센터에 왜 몰아두었을까? 이런 표현들.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을 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제가 테러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제 카카오의 주가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메타 페이스북의 주가의 몰락의 근본 출발점이 프란세스 하우겐의 내부 고발 사건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자극적인 뉴스, 가짜 뉴스를 배제하지 않았다.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회는 극단주의와 양극화라는 결과를 맞이하였고, 페이스북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라는 그런 어떤 폭로, 내부 고발 사건 이후에 주가가 계속 폭락을 했다 하는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슈카월드는 ESG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ESG 중 지배구조 이런 거 문제, 그 다음에 ESG 중 S, 소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카카오 같은 회사는 이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SG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방향의 진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언급을 했네요. 네. 공시 분석, 매각 앞서 지분관계 맺는 KT 서브마린과 LS 전선이라고 블로터 이건환 기자가 발행한 내용인데요. KT 서브마린과 그 유상 증자할 때 LS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 LS 전선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더 그 지배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LS 전선에 콜 옵션이 있고 KT의 풋 옵션 팔 수 있는 권리에 계약상 돼 있다. 이런 얘기에서 서브마린 이런 게 이제 그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그 수중 케이블 이런 거에 관계에 있어서도 뭐 물론 이제 그 스타링크 같이 그 무선으로서 그 공중에서 쏘는 그거로 그 사업을 벌이는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한 뭐 그런 거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유선 인터넷이 아직까지 그 대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뭔가 그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발로로 보입니다. 남한이 외국인의 채권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를 했다. 로이터 그 오늘자 뉴스였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 그 참석한 기획재정부 장관이신가요? 추경호 부총리죠. 추경호 맞나요? 맞을 겁니다. 뭐 이런 사진 한 장이 그 로이터를 통해서 왔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그 빅스텝으로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외화 자금의 그 유출을 나름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그 채권 소득세에 대해서 그 세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미국과 하고 똑같은 그 이 금리로 가기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은 돈이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국내 투자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빚만 와도 끄떡없다더니 일본을 버리는 한국인, 한국경제 정영효 기자의 뉴스입니다. 이게 뭐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기축통화국 정말일까? 일본 정말일까?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 논란이 있었다. 그 다음에 GDP의 256%로 국가부채, 이 일본은행이 채권자에서 괜찮다? 의문을 하면서 1년 예상 중에 25%가 이자 갚는데 쓰고 있는 일본이다. 금리 2%포인트 올리면 이자만 방위비 예산을 넘어버린다. 미일 대형은행이 잇따라 자본 도피를 경고했다. 그리고 1분기에 12조 엔의 해외 유출이 관측되었다. 이게 이제 일본 국민의 돈인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 자본이 그 해외 유출을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얘기하는 그 이 논조가 일본인 소유의 그 돈이 해외로 유출 됐다고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계자산 10%만 이동해도 앵화 1000조엔 매도한 그런 결과다. 그래서 일본의 그 GDP 대비 국가부채가 256%로 그 중국과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가요? 이탈리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이군요. 중국이 아니고. 일본 국채는 누가 보유하냐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행이 13.12%를 가지고 있고 민간은행이 30.83%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 그 1분기에 보면은 일본은행 국채은행이 43.31%나 크게 가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예산 어디다 쓰나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에 그 표현한 것이 국채비 갚는데 24조
한 3,300엔을 쓰고 있다. 1년 예산에 이게 아까 그 얘기한 25%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그 국방비, 방위비가 이제 5조 원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일본이 이 예산을 많이 그 예산 증액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요즘 하고 있고, 일본의 그 군사 대국화도 조금 점서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국채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려는지 일본 자체는 그게 참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드디어 오늘의 이 중국 그걸 무슨 대회라고 하죠? 여기 있는데 공산당 그 당 대회가 열렸는데 AP 조 맥도날드 기자의 그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긴장 속에 군사력 강화 요구했다. 베이징 AP 시진핑 주석은 일요일 군사력 개발을 촉구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집권 공산당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정책의 변화를 발표하지 않았다. 발표는 안 했다고 그러네요. 당은 국영산업의 지배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컴퓨터칩, 항공 및 우주 및 기타 기술 개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시어티브에 돈을 쏟아부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거에 입에 3차 연임을 앞두고서 1시간 45분인가 연설을 한 것이 3차 연임으로 가는 그 행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주석이 5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집권당 엘리트들은 1990년대에 수십 년 전에 권력 투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서기를 5년 임기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그 지도자는 또한 PLA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 위원장의 의장이 되고 국가대통령이라는 의례적인 직함을 갖게 된다.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헌법에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앴을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리들은 그것이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 주석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언론 기사를 쓰는 방식이 참 서양인들의 방식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 무역 관세를 올려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9년부터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국내 뉴스에 보면은 그 세계 AP 뉴스보다도 한 8시간 정도가 늦은 정도로 국내 신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좀 했는데 중앙일보 신경직 특파원의 보도 내용이 중국에서 직접 취재한 것 같은데 3년인 연은 시진핑 중화민족 조국 통일 내걸었다. 중화민족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내걸었다. 대만을 먹겠다. 뭐 그런 얘기를 표현했던 거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해본 모양인데 중국 공산당의 역대 당대의 키워드 변화라고 해서 개혁 얘기를 많이 했고 개방 얘기를 많이 했고 중화민족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몽이라는 게 조금 다시 내려갔네요. 중국몽이. 중국몽이란 건 없었는데 시진핑이 오면서 이제 그 중국몽을 하는데 이거하고 중화민족하고 뭐 거의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윤공 기자가 중앙일보보다는 약간 빠르게 했지만은 대내외 압박 측면 시진핑 당대에서 안전 안보 73개 언급했다. 그러니까 안전 안보 뭐 이것 쪽에 이제 제목을 많이 딴 거. 그러니까 기자의 어떤 사고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 기자의. 또 그 언론기관의 어떤 입장, 이것도 이제 어떤 은근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제목을 뗀 거하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이 뗀 거하고, 약간 이 방향성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뭔지를
뽑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 제목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단주알게 되거든요. 참 그런 게 좀 뉴스 언론이라는 것도 참 그 제목을 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오는 인식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20차 당대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전 혹은 73배 언급했으며, 근데 이제 그 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홍콩 특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베이징에 가가지고 취재한 게 아닌 거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남의 그 해외 그 통신을 인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무슨 특파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이 정했다. 그리고 또 해가지고 뭐 이 로이터는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런 기사를 쓰려면은 특파원 하지 말아라. 그냥 국내에 앉아가지고 다 요즘은 보는 건데 로이터 통신 거 그 국내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되지 무슨 홍콩 특파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뜻밖의 그 뉴스를 뉴데일리 김희선 기자의 그 뉴스가 오늘 또 떴는데요. 시진핑, 김정은의 지역 정세 심각, 북중 전략적 소통 증진해야 라는 제목으로 이 김정은이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진핑, 북중 인민 더 큰 행복 위에 보다 공헌할 용이 있어. 북노동당 중당행대회에 축전을 보냈고 동지적 유대 더욱 굳게 다지자. 시진핑 대만의 무력사용 포기 약속 안에 통일 필요 실현 뭐 이런 대화도 뭐 했다는 것처럼 한 거로 그 뉴스 보도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재밌네 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배경에 그 세우는 물건이 거북선이에요. 보니까 이게 의미심장하다 이게 의미심장하다 이게요. 아니 그 거북선은 남한 쪽에서 뭐 남쪽에서 임진왜란때 쓴 건데 이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남한은 적이 아니고 은근히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그 미사일 발사 뭐 이런 등등은 일본을 겨냥하는 거지 또는 미국을 겨냥한지 남한은 야 우리가 그 점령하면은 우리가 그 지배할 텐데 왜 그 니들 남한을 왜 그 쑥밭으로 만들어왔냐 뭐 이런 그 배짱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그 국시라고 그럴까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안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 뒤에 있는 뭐 유리 클래스 장 같은 게 또 보여요. 잘 보시면 시진핑 잔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잔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씩 웃는 거 보고 그 김정은이는 이렇게 우리가 딸랑거려요 라고 하면서 또 웃고 있는 모양. 요거 재밌는 거 조선통신이 보도한 이 사진이 연합뉴스에서 캡처한 모양인데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뉴스로 봐졌습니다. 블러터라고 뭐 유명 언론은 아닌데 구태우 기자가 일요일날 그 발행한 내용인데요. 고려인 계열분리 점검 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시리즈로 내겠다는 얘기인지 장형진 소유 HDC 400억 추가 확보 지분경쟁 자금줄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벌써 이 브로터에서 또 다른 데서도 언뜻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해방 후 70년 동안 갈등 없이 이어지던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2세 경영입니다. 그 3세 경영 체제 많아서 전운이 간돌고 있다.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고려아연이 그 우호지본으로서 그 하나그룹을 백기사로 앞세워서 지분 경쟁을 벌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하나 그 수소에너지 USA가 그 고려인 주식을 6.08% 지분을 취득한 것을 제가 이미 방송을 한 경우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맞서서라기보다도 현재 지분은 고려인 지분은 영풍 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더 400억을 이 개인 돈으로 HD라는 데 무이자로 빌려줬다. 그래서 고려인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황해도 출신, 해주 출신 이 창업자인 고 최기호 회장과 그분 회장의 전화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하지만은 해주고보 동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씨 부분들이 가들이 최씨 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기술 영역을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고, 장씨 계열은 대부분 영업 비즈니스 이 관리 쪽으로 그렇게 동업을 했던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10월 16일 일요일자 슬픈 뉴스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